오늘의 코인, 오늘은 수요일의 남자를 한번 모셔볼 시간입니다. 범타임즈 대표님, 오늘은 좀 옷을 두껍게 입고 오셨는지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는 게 네. 3주 전부터 저 앞으로 이 옷이 교복이 될 것 같다. 맨날 그래서 똑같은 걸 입으셔서. 3주째 똑같이 제 기억이 맞다면 똑같이 네. 입고 오는데 뭐 오늘 뭐 새로운 옷 입고 온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관심을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도 심쿵 뉴스 있었을까요, 대표님? 심쿵 네. 뉴스가 심쿵 있었죠. 어떤 거요? 네. 일단 뭐 도지 리플 다 이제 뭐 백만장자 숫자가 뭐 네, 늘어났다. 역대 네. 뭐 최대였다, 늘어났다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저는 뭐 도지코인은 그 누구죠? 갑자기 일론 머스크 네. 때문에 별로 그래요? 지금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돼 버렸지만 시총상 또 지금 뭐 홀더 숫자를 봤을 때도. 근데 왠지 도지코인은 뭔가 좀 가벼워 보이고 뭔가 거품인 것 같다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인식을 별로 안 좋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사실 지금 시장 분위기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맞아요. 지금 도지코인이든 뭐 리플이든 뭐든 뭔가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역대 최대 홀더 뭐 100만 장자가 뭐 1000명 넘었다 뭐 이런 뭐 상당히 심쿵한 뉴스였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게리 랜스를 아까 의견 부탁한다고 트윗에 대해서 네. 뭐 의견 말하자면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네. 그냥 비꼬는 그러니까요.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뭐 의견 이거 뭐 할 필요도 없이 이건 뭐 무조건 비꼬는 얘기다. 이제 야 너희들 각오해. 뭐 이런 느낌으로 맞아요. 뭐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또 NFT 얘기를 하기 앞서서 지난주 주말에 네.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맞아요. 이태원 네. 사고가 있어서 일단 애도를 표하고요. 관련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뭐 크게 얘기하자면 그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피해자로 봐야 하느냐, 뭐 희생자로 봐야 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고요. 지금 뭐 상당히 조금 민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또 관심이 사그라들기 전에 한 번쯤 얘기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주로 이제 관심은 뭐냐면 그 좁은 거리에 혹시 뭐 불법 증축물이나 가설이 있어서 그랬던 거 아니냐 더 뭐 이런 뭐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경찰 출동이 뭐 적절했느냐 아니 인력 배치가 사전에 많았느냐. 적절했느냐 네, 그쵸. 뭐 이런 네. 이제 쪽에 이제 포커스가 돼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점은 그겁니다. 왜 그 좁은 골목에 하루에 그 많은 인원이 모일 수가 밖에 없었는가? 왜 그랬을 거라고 왜 생각하세요? 그런가? 네.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찰이네 불법 이거는 이제 좀 표면적인 좀 1차원적인 접근이고 좀 그 근본에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저희가 MZ세대 네. 말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MZ세대를 주로 이제 비즈니스에서는 마케팅용으로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MZ세대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로윈. 지금 보면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미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헬로윈 관련한 맞아요. 행사나 맞아요. 네. 뭐 이런 게 이미 있는데 이제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헬로윈에 대해서 뭐 외국 문물 아니냐. 저희에게는 익숙하지 않았죠. 저희 세대 때는. 한국에서 무슨 뭐 이걸 꼭 외국 걸 꼭 축제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일단 인식이 있죠. 헬로윈 축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태원 분위기에 대해서도 뭐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자꾸 같은 세대로 묶으시는데 같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하고요. 네, 아무튼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그 자유분방한 분위기, 이제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갔을 때 느낄 수 있는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이태원에서 느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복장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걸 느낄 수 있는데 이제 뭐 저는 아니지만 제 세대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제 젊고 철없는 젊은이들이 철없이 노는 나.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치부를 그동안 해버리지 않았나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 않고 그렇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 이태원밖에는 없다 보니까 뭐 홍대도 있지만 이태원이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런 다양한 분위기를 이제 공동체로서 다양한 분위기를 곳곳에서 때때로 이런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NFT 시간에 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했느냐? 네. 과연 그렇다면은 NFT로 해결책을 찾아볼 수는 없을까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물론 거기가 뭐 행사 주체도 없었고 뭐 거기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만약에 NFT를 통해서 임시 시민권 같은 그날만 해당되는 임시 시민권을 사전에 물론 그 주체가 구청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서울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임시 시민권을 발행해서 그날 이제 그쪽에 이제 올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뭐 사전에 제한한다던가 또 이렇게 만약 임시 시민권을 또 발행한다 그러면은 또 뭐랄까요 그 암표를 걱정하실 수 있는데 암표는 스마트 컨트롤러로 그 판매할 수 있는 가격 범위를 미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만약 가기 싫으면 양도 혹은 판매도 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수 있고 만약에 그 시민권 발행 기준을 자격을 사전에 뭐 연례 행사처럼 네. 예선을 뽑는 코스튬 대회를 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정도면 1등이다 해서 시민권을 발행한 뭐 자격을 준다던가 이런 이제 헬로윈 문화에 대해서 전체 공동체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걸 뭐 꼭 뭐 외국 문화인데 우리가 이런 관점보다는 이미 어린 세대부터 헬로윈에 이미 친숙하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즐기는 MZ 세대들이 소비 주체라고 봤을 때 이걸 이제 같이 이제 받아들일 준비를 하자. 이걸 네. 우리나라 무슨 공식적인 행사는 아닐지라도 네. 뭔가 이제 우리의 이벤트로서 네.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는 뭐 이런 고민을 한번 네.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시작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번 이태원 사건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온 국민이 좀 충격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 또한 애도의 마음을 함께 보태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우리가 젊은 세대들에 관한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이해가 부족했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또 바라보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또 NFT 이야기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NFT 트렌드에 관해서 또 위클리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신다라고 하시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부터 대표님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예, 전체 NFT 관련 뭐 온체인 데이터를 한 전체 지표 한번 제가 쭉 보고 네,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네. 이제 네. 보겠습니다. 이제 전체 이제 최근 한 달간 NFT 거래 건수랑 이제 거래 금액을 나타내는 그래프죠. 거래 금액은 흰색, 이제 거래 건수는 이제 주황색인데 지금 이제 한 달간 그래프인데 극명한 차이를 보일 수 있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래 건수는 점차 이제 감소 추세인데 거래 금액은 이제 증가 추세다. 그랬을 때 아까 뭐 100만 장자 그 홀더가 늘었다 이런 것과 이제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은 지금 시장 전체 분위기는 상당히 이제 좋지 않아서 거래 건수가 상당히 줄었지만 거래 금액은 이제 커졌다는 건 이제 우량 NFT들 혹은 뭐 고래들이 이제 점점 쌓아간다. 그래서 아직 시장 활성화와는 상관이 없지만 거래 건수로 봤을 때 절대적으로 이제 포텐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징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 NFT 주요 컬렉션들의 이제 프로 프라이스 변동 바닷가죠. 각 컬렉션에서 가장 낮은 금액의 지난주 대비 변동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다 감소했고 특히 이제 메타콩즈 얘기는 이따가 좀 할 건데 메타콩즈가 10% 상승 그리고 아주키도 한 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클리 탑 프로젝트는 이더리움 기준이고요. 네. 탑 10이고 이제 빠르게 넘어갈게요. 시간이 이제 솔라나 탑 10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제 세일즈 볼륨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별 NFT 세일즈 볼륨인데요. 일주일간 이제 오픈시가 70%, 이제 X2Y2가 이제 11%고요. 또 블록체인별 보시면 이제 이더리움이 90%인데 이제 솔라나 집계가 조금 이상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네. 크게 너무 크게 차이가 나서.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온체인 데이터에서 뽑은 이제 크립토 슬램을 참고로 했고, 그건 좀 지난주 한 70% 수준이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뉴스인데요.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메타콩즈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현대카드랑 이제 멋쟁이 사자처럼이 그 합작 법인을 만들었었죠. 네. 모던 라이언이라고 합작 법인을 만들었고 여기서 이제 NFT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베타 버전을 공개를 했습니다. 콘크리트라는 그 NFT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지금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뭐 간단히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더리움 기반의 이제 NFT를 취급하는 마켓플레이스고 그리고 자체 지갑도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자체 제작 NFT 컬렉션들 몇 개가 이제 판매 예정에 있고 그래서 이제 CEO가 지금 이두희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그쵸. 합작법인에 네. 이두희로 돼 있고 뭐 이 결정은 아마 합작법인 할 때 이미 결정이 됐을 텐데 아직까지 이제 그 이 사이트를 봤을 때 대표이사는 유지되어 아직 있죠. 이두희로 돼 네. 있는 걸 보고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또 저도요. 얼마 전에 네. 이두희 이제 대표의 횡령 의혹이 네, 있었죠. 있었던. 그게 있을 때 이제 현대카드 측에서도 뭐 이 프로젝트는 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서 뭐 계속 밀어붙이겠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점점 더 뭐 소송도 있고 뭐 고소도 일어나고 있고 그쵸. 지금 뭐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한 상황인데 근데 왜 계속 이두희 대표이사를 그대로 두고 있느냐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었는데 현대카드 측에서 준비가 부족했던 건 아닌가. 어떤 준비요? 현대카드 자체 인력으로는 자체에서는 아. 현대카드 측에서는 뭐 대표이사로 내세울 만한 역량이 없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바꾸지 않는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네. NFT 관련된 기술이 부족했고 그냥 단지 합작법인을 해서 뭔가를 뭐 해보겠다는 걸로밖에는 이제 해석이 안 되고 물론 아직 의혹에 그치고 있지만 사실 뭐 작은 뭐 스캔들만 하더라도 뭐 쉽게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실 큰 의혹인데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이제 아쉽다. 의아하네요. 현대카드 네. 조금 네. 준비를 더 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네. 다음 뉴스는 이제 페이팔입니다. 페이팔. 페이팔은 네. 뭐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저희에게는 감사한 기업이죠. 네. 기업이고 네. 역시 또 그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 처음 그 얘기도 있었지만 결제 결제 도입했을 도입을 때 해줬었죠. 네. 했었었고 네. 지금 NFT에서도 이제 뭔가를 들썩들썩하는 느낌이죠. 맞아요. 지금 네. 그 미국 변리사 마이크 콘두디스라는 분이 요즘 계속해서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뭐 상표 출원한 사실이 있으면 계속 트위터에 이제 공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분 트위터에 따르면은 페이팔이 이제 상표 출원을 했다. NFT랑 어. 메타버스 관련해서 페이팔이.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이제 NFT 씬에 이제 페이팔을 하면은 아시다시피 뭐 글로벌 핀테크 그러면은 뭐. 페이팔이 NFT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 구체적으로 네. 나온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그렇게까지. 없고 네, 네. 그냥 저 내용을 보면은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거래에 사용되는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사용되는 뭐 이런 정도라 구체적인 건 알 수 없겠지만 뭐 핀테크니까 뭐 지갑을 일단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건 뭐 그 핀테크 기업으로서 뭐 다양한 뭐 그 앞으로 열려 좋은 소식들이 기다려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계속 들어보죠. 시간이 예,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제도권 최초 또 한번 또 봐야 되잖아요. 네. 또 스위스 세바 은행이라는 세바 곳에서 은행. 네. 은행 최초로 제도권 은행 최초로 NFT 커스터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합니다. 커스터디 그러면은 이제 그거죠. 수탁 받아서 보관하는 뭐 이런 서비스인데 이제 최초로 이제 NFT에 대해서도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위스 세바 은행에서.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제도권 은행들이 이제 레퍼런스가 하나 생기면 또 하기가 쉽죠. 네. 하고 싶어도 눈치를 봤던 뭐 은행들이 많았을 텐데 이제 또 선두주자가 나타나면 그 레퍼런스로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나면서 NFT 시장이 또 한번 이제 커질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뉴스인데요. 트위터는 지금 뭐 여러 얘기들이 지금 많이 있죠, 지금. 결제도 도입을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고 정말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면에서 암호화폐와 또 블록체인 기술을 좀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죠. 그렇죠. 네. 또 트위터는 뭐 그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하지 않을 수 없는 매체이기도 하고요. 모든 이제 소식들이 트위터가 뭐 가장 맞아요, 빠르다고 맞아요, 볼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그런 데서 이제 NFT 관련해서 트위터는 원래 프로필에 NFT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은 또 NFT 미리 보기 기능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오. 뭐냐면은 뭐 만약에 오픈시에 있는 링크를 트윗을 하면 이제 사진도 볼 수 있고 확대된 사진을 볼 수 있고 크리에이터나 뭐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제가 1년 전에 이 방송에서 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포맷에 네. 오픈시에 링크를 갖고 오면은 네. 자동으로 사진과 이게 뜨는 서비스를 내가 개발하겠다. 아, 라고 얘기했는데 자금력에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역시 트위터에서 이런 개발하셨군요. 서비스를 네. 개발해서 네. 뭐 박수를 보내고 네. 요 이제 요 서비스를 트위터가 저희 방송을 보나 봐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이 방송 만약에 혹시 이 방송도 보시고 계신다면 한번 네.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아이디어 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요 개발을 오늘의 코인 해달라고. 예,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위터가 또 한번 이제 NFT 시장에 또 한번 네. 좋은 그 기운을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정말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제도권에서 또 한 번 NFT를 채택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트위터에서도 NFT 미리 보기 기능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챙겨볼 수 있었고요. 아직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NFT가 활용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표님과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좋은 정보 주신 대표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고지 드리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와 대표님은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